이제 갱년기에 좋다고 그런 천연 제품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짜나 아니면은 간 독성이 있는 장기적으로 드실 때는 그런 걸 유발한다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갱년기에 좋다는 말만 듣고 그거를 장기 복용하시거나 그러시는 거는 피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재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갱년기를 겪고 있는 40, 50대 여성분들을 위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40, 50대 여성분들이 갱년기를 겪으면서 한 70%가 안면 홍조를 경험하고 60% 이상에서는 만성 피로를 호소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잘못된 정보와 습관으로 이런 증상들이 더 악화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갱년기 때 꼭 피해야 될 음식 3가지, 두 번째는 폐경을 가속화시키는 어떤 습관들이 있어요. 그 3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폐경 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주의해야 될 영양제 2가지, 네 번째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알려드릴 영양제에 대해서는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갱년기에 좋다는 광고를 보시고 드시는 영양제가 있는데, 그런 영양제 중에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갱년기 때 피해야 될 음식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이 갱년기 여성에게는 조금 안 좋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루 2잔에서 3잔 이상 마실 경우에는 안면 홍조를 더 가속화시키고 또 골다공증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이 뼈에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2잔 이상을 매일 마시는 거는 갱년기 여성에게는 조금 좋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40%에서 60% 정도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데, 이런 카페인을 저녁쯤에 드실 경우에는 수면 장애에 훨씬 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운 음식과 뜨거운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에는 캡사이신 성분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매운 불당면이나 떡볶이 이런 거 굉장히 매운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드시고 나서 안면 홍조가 생기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또한 이 캡사이신 성분이 교감신경을 자극시켜서 체온을 급격히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매운 음식을 먹는 분들이 갱년기 안면 홍조가 한 2배 정도 더 높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의 음식도 매운 음식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뜨거운 거나 매운 음식은 조금 피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원장님도 떡볶이를 안 드시나요? 저는 떡볶이를 진짜 좋아하는데 갱년기가 되고 나서 떡볶이를 많이 못 먹어요. 너무 먹고 싶어서 먹으면 이제 발안이나 안면 홍조가 아무래도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세 번째, 고당분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고단백 음식이나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하고 올렸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훨씬 더 피로감을 느끼고 감정 기복도 느낄 수가 있고, 또한 갱년기가 되면 뱃살이 많이 찌거든요. 뱃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은 중성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체중 증가를 더 급격히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폐경을 가속화시키는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저체중, 실제로 BMI가 한 18 이하인 분들,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조기 폐경 위험성이 30% 증가하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방이 너무 없다 보면은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공장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로 인해서 폐경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다이어트를 아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문제가 없는데 극도의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한 달에 막 5kg, 10kg를 급격하게 뺀다거나 원푸 다이어트처럼 영양분이 여러 가지 골고루 섞이지 않은, 그래서 우리 몸의 체지방도 너무 과도하게 줄고 근력도 줄고 이런 다이어트를 하실 경우에 폐경을 아무래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 만성 스트레스. 요즘은 사실 스트레스가 없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긴 하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만성으로 넘어가고 그걸 방치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 몸이 망가지게 되죠. 호르몬 중에서 스트레스를 관할하는 콜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성 호르몬 자체도 일단 균형을 깨트리기 때문에 생리불순이나 아니면은 무월경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또 난소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폐경이 가까이 오게 되거든요. 조금 더 일찍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성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원장님
여성님은 폐경을 가속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폐경을 관리하세요? 저는 폐경이 어느 정도 평균 나이에 왔기 때문에 가속화되었진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격한 다이어트 그런 것들은 피하고 그다음에 아주 과격한 운동은 아니지만 요가나 필라테스나 이런 것들 아니면 하루에 30분씩 걷는 그런 유산소 운동 정도는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 똑같은 거 같아요.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 왜냐하면 이게 필라테스나 요가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살을 그렇게 빼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유산소 운동을 과하게 뛰지 않고서는 살이 빠지진 않아요. 근데 그게 근력 운동을 자잘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되더라고요. 여성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생리가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이 여성 호르몬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생리가 없거나 생리가 불순하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갱년기에 다가오는 분들이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근력 운동은 꼭 필요하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그리고 어떤 스트레칭 운동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몸을 단련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푸는 거 그런 것들이 일단 포인트가 되는 게 좋겠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두 가지. 첫 번째는 고용량 철분제입니다. 폐경 전에 생리로 인해서 철분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분만 때 아기를 가졌을 때도 철분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와 이제 반대로 폐경이 되면 생리가 멈춰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에 그다지 많은 철분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철분 영양제를 특히 고용량은 안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이 고용량 철분제로 인해서 되려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용량의 철분제를 계속 드시게 되면 첫 번째 간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또 심장까지 영향을 줘서 심장 질환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고용량을 계속 복용한 분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심장 질환이 한 20% 정도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경이신 분들은 고용량 철분제는 피하시고 만약에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생리가 아닌 생리 과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빈혈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겪지 않은 다른 원인의 빈혈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과하고 서로 이제 상의를 해서 철분제를 먹는 거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검증되지 않은 허브 제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는 북미나 이런 데서 많이 복용하는 거로 블랙호시나 레드 클로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갱년기에 좋다고 그런 천연 제품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짜나 아니면은 간 독성이 있는 장기적으로 드실 때는 그런 걸 유발한다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갱년기에 좋다는 말만 듣고 그거를 장기 복용하시거나 그러시는 거는 피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좌식 생활과 운동 부족. 평소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의자에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 있거나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로 인해서 몸이 힘들어지고 많이 붓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운동 부족은 당연히 이것도 또한 혈액순환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분들도 그렇고 갱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 이게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면 홍조도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또 운동 부족은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으시더라도 중간중간 꼭 일어나서 운동하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또 운동도 그런 맥락에서 항상 스트레칭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갱년기가 돼서 더 그게 심화되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한 1시간에 한 번씩은 병원을 걷는 거죠. 병원 안을 걷든 잠깐 밖에 나가서 걷고 오든 그렇게 혈액순환을 시키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집에 와서는 TV를 볼 때는 이제 자전거를 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근력 운동도 같이 이게 빠르게 타면 유산소 운동이고 좀 강도를 높게 해가지고 천천히 타는 거는 근력 운동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도 꼭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규칙한 수면 패턴입니다. 갱년기가 오면 수면 장애가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문제거리긴 해요. 그래서 특히 수면 패턴이 불규칙할 때 그런 수면 장애가 훨씬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수면 패턴을 조금 규칙적으로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갱년기가 되면은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경우에 갱년기 증상이 2배 정도 더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을 조금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한 10시나 11시 정도 잠이 들도록 노력해 보시고 그리고 한 8시간 정도는 푹 주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갱년기가 되면 원래 잠이 안 오게 되나요? 안 오게 되도록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새벽에 눈을 떠. 그냥 어르신들 일찍 뜨잖아요. 네네. 나도 그래요. 피곤함은 없으세요?
피곤한데 눈은 떠져요. 그러니까 더 피곤하지. 그래서 밤 10시나 12시 전에 잠이 안 들면 새벽 한 2시까지도 안 들어져요.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잖아. 맞아요. 이게 너무 다음날, 피곤할까 봐. 그래가지고 억지로라도 멜라토닌을 먹고 자는 거야.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안 그런 사람은 그냥 일찍 자는 거지 그냥. 바로 눕자마자. 예, 예. 내 친구는 새벽 4시에 자가지고 7시에 일어나더라고. 잠이 안 와서. 그리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야. 근데 걔는 이제 낮잠을 자더라고 대신. 왜냐면 주부니까 낮잠을 잘 수 있으니까 그죠. 늦게까지 있다가 자는 거고 나는 아침에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자려고 하는 거고 약간 자기 생활 패턴을 잡아가는 거죠. 이제 갱년기는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예전에 갱년기 하면 이 노화의 과정이라고 그거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심정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노화의 과정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라고 인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나 습관을 통해서 갱년기 증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있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증상이 심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김재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